여러분, 제가 원래 유튜브 촬영할 때 다 대본을 쓰거든요. 대본을 쓰고 태거 작업도 거치고 다시 한번 팩트 체킹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오늘 내용만큼은 제가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큰 틀만 짜놓고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 이제 뭐 대화하는 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할 거고, 오늘도 제 개인 택시 유튜브를 찾아주시는 모든 시청자님과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채널 대표 이영민입니다. 자, 2월 1일부터 택시 요금 인상됐다 정말 뉴스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요금이 오르지 않은 뭐 기타 서울, 경기, 인천 지방에 사시는 손님들도 요금 올랐냐고 묻는데, 여러분 일단은 서울이 올랐고요.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찍게 된 얘기도 요금이 인상이 돼서 몇 킬로에 얼마가 정도가 나오느냐를 샘플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출을 공개를 하게 됐어요. 제 대원칙은 유튜브에서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인데, 우리가 지금 요금이 인상이 지금 이렇게 4년 만에 요금 인상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이 표에서 보다시피 제가 영상에서도 이미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요금 인상이 된다고 예고가 되었죠. 그래서 기본 4,800원이 기본 요금이고, 심야 할증에는 5,800원, 6,700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몇 킬로를 갔을 때 얼마가 나오는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는 매출이 많이 올랐느냐, 그 다음에 승객은 얼마나 줄었으며, 이런 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마음 먹고 제가 2월 1일 야간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여러분 제가 매출을 공개하는 컨텐츠가 아니고요. 그냥 몇 킬로에 얼마 정도 되고, 제가 오늘 야간 근무를 할 때 어떤 의식의 흐름을 갖고 있고 어디 포인트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저의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초보분들, 그리고 상당수 근무를 하신 분들도 쟤는 저렇게 근무하는구나, 저거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 라는 하나의 팁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매출을 꾸준하게 올려야 되는 것이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하루에 이 매출을 12시간 한다, 이거는 그냥 조금 뭐 굉장한 뭐 택신의 영역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항상 고정된 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6시간이면 6시간, 뭐 8시간이면 8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목표 매출 근접치에 꾸준하게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패턴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택시의 많은 부분을 일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이렇게 감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항상 꾸준한 매출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루는 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됐든 지인이 됐든 매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인간이 가진 본성이 그런데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아요. 야, 나 저거 안 되던데?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 개인 택시 전체 조합원님들 매출 신고 이 영상을 보시면 전체의 90%가 4,800만 원 이하 매출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번다고 만약에 매일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제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너 매달 한번 까봐. 너 뭐 뻥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렇게 뻥을 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컨텐츠로 봐주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매출 자랑하는 컨텐츠로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에선 어떻게 이동했고 제 의식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정 있잖아요. 이거 경기, 인천, 여기 들어가면 인천도 있고 뭐 여기 지금 수원, 영통도 있는데, 여기 있는 지역들 제가 내비 안 보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저의 피땀 눈물, 저 법인도 3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법인 택시 하면서 쌓였던 어떤 그런 노하우, 제가 선배님한테 배웠던 노하우들이 집약된, 응축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법인 택시를 3년 가까이 하면서 하루 산학금이 17만 6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457만 6천 원이 제가 회사에 갖다 줘야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는 뭐 100만 원 조금 더 받았는데 사대보험은 당연히 뭐 퇴직금은 해줬지만 그 450만 원을 내가 빌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갚아야 되는 압박이 법인 택시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회사에다가 그 금액을 약간 빚지고 있다, 줘야 된다는 금액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아마 제가 법인 택시를 하면서 법인 택시 할 때 저 12시간 이상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면서 실력이 정말 그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빨리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길 공부도 참 많이 하고 어디 포인트에서 몇 시에 어디가 있더라. 제가 그 당시에 또 인천 살았는데 그때 부천하고 인천에 대한 경험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만큼 저도 부천이나 인천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 가는 손님이 있는 것까지 제가 정말 정확하게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가 10명이 넘는 분들을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이제야 와서 느끼는 결론은 뭐냐면 이게 참 사람 마음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 빼먹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뭔가 또 피드백을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참 뭔가 누구한테 뭔가를 알려준다는 거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이강민님 저한테 일을 배우셔가지고 저번에 제가 인터뷰 한번 했었잖아요. 이분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계세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또 체력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유튜브 촬영할 때 다 대본을 쓰거든요. 대본을 쓰고 태거 작업도 거치고 다시 한번 팩트 체킹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오늘 내용만큼은 제가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큰 틀만 짜놓고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 이제 뭐 대화하는 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할 거고 사실 이거는 라이브로 해도 조금 괜찮은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라이브는 지금은 좀 여력이 없어서 아마 구독자 10,000명대쯤 라이브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8,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요 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삼성동이 됐든 응암동이 됐든 불광동, 종로, 양천 다 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택시기사는 길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를 길을 알고서 여기 가는 거하고 모르고서 가는 거하고는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일단 아는 길이면 편하죠. 왜냐 이쯤에서 차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길이 어려워서 차들이 헤맬 것 같은데라는 걸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쯤에서는 법인 택시들이 굉장히 치고 나오는 구간인데 엄청 빨리 달려오는데 그 다음에 이 시간대에는 택시가 없는 시간인데 이 시간대 가령 제가 여기서 이따가 뭐 설명드릴 거긴 한데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잘못했던 일 중에 하나가 5시 40분에 역삼에서 인천을 들어간 거 제가 오늘의 가장 큰 미스였어요. 그냥 이런 것들 제가 여기서 장거리가 나올 시간이란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만의 꿀팁 반드시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버튼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요것도 표 들어가기 전에 정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거리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단거리 정말 중요해서 단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단거리는 촉매제 역할을 해요. 장거리와 중거리 사이에서 4,800원, 5,800원 이런
단거리 콜들, 단거리 승객들, 기손님들이 정말 촉매제 역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단거리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단거리 손님 탔다고 틱틱거리고 이러면 여러분 복 다 달아납니다. 단거리 손님일수록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시면 정말 팁이라도 더 주고 그 손님들도 매번 홀대 받다가 여러분께서 친절하게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으실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복이 다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거리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전체 내가 로드맵을 짜갈 때 단거리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지금 서두가 길어지는데 그만큼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로드맵을 1번부터 13번까지 하루 일정을 짰잖아요. 이거 여러분 복귀하셔야 됩니다. 영수증이 됐던 수첩이 됐던 뭐 파일이 됐던 다 쓰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갔지? 반대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하고 실제로 내가 제대로 맞게 갔는지 그 시간대 이 손님을 태워서 조금 너무 빨리 가진 않았는지 너무 늦진 않았는지 거기서 지방에서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잘잘못을 계속 기록하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닥치는 대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빠르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택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매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 자체가 요금 인상에 관련된 거니까 아마도 상당수의 신규자분들이 개인 택시에 이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는 목적이 당연히 다른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생업이 되려면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건강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매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정말 저도 여러분들을 다 이게 코칭해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이제 메일도 많이 주시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메일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알려주는 거에 대한 제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되더라. 1대1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거는 기획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매출과 관련된 강의 제가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봄 이후에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고 자리가 잡히면 아마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이 매출과 관련된 강의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제가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표 보기 전에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진짜 요거에 대해서 제 의식의 흐름대로 오늘 대본 없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근무를 마치고 와서 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엑셀표를 만들었습니다. 쭉 이제 엑셀표를 만들었고 너 이거 주작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티머니 카드 매출 내역 인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이제 어제자 카드 매출이에요. 2월 1일 22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근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결제 금액 해서 카드 결제 금액 총 22만 2천원 나와 있죠.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최근 이제 패턴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유튜브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은 시간에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예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서울택시는 이렇게 할증 요금이 올라주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접목을 하면서 제 목표는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매출이 20에서 25만 원을 올리는 게 목표다. 정말 짧은 시간에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여러분도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매출이에요. 선행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이제 근무를 나가기 전에 이날 아무래도 요금이 인상된 첫날이다 보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매출 목표를 25만 원을 잡고 나갔고 그 다음에 06시를 넘기지 않는 그런 목표를 잡고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살펴보시면 22시 40분에서 시작해서 한 07시경에 제가 여정을 마무리했고 실근무 시간은 8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총 13명을 태웠죠. 이날 매출은 여기서 전체 매출 요 금액이네요. 누적 매출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누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몇 시에 내가 매출을 얼마나 하고 있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몇 시인데 누적 매출이 얼마야? 얼마가 됐지? 요걸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내가 이때쯤에는 매출이 얼마가 됐지? 오늘 조금 부진한데? 오늘 조금 잘 나가는데? 이런 것이 매일매일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시간대별로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고 항상 시간대별로 나 지금 매출 얼마지? 누적 매출 여러분 단말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누적 매출을 확인해 주셔라.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지금 서울 택시 같은 경우는 4,800원, 5,800원, 6,7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일단 야간은요, 요금에다가 그러니까 기본 요금에다가 거리를 더하는 것이 총 요금이 돼요. 보세요. 5,800원 시작 스타트인데 삼성에서 선릉을 갔더니 2.3km인데 7,000원이 나왔죠. 마찬가지. 40% 할증 시간대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역에서 영등포를 갔는데 13.9 거의 14km거든요. 그럼 14에다가 6,000원 더하면은 27,000원, 28,000원. 거의 그냥 키로수에다 기본 요금을 더하면 그 요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야간을 만약에 타신다라고 하면은 스타트 기본 요금 스타트에서 거리가 되면은 그것이 내가 받을 총 요금이구나. 그냥 얼추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5,800원 시간에도 02시에서 04시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종로 3가에서 해방촌으로 들어갔는데 5km죠. 5,800원이죠. 딱 1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거리에서 기본 요금을 더하면 대략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구나. 요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자, 22시 40분 저는 참고로 강동구에 살고 있고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제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일 시작하면서 절대 뭐 주유소를 가고 세차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일 끝나고 오면서 세차랑 싹 마무리 주유랑 LPG 넣고 그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항상 스탠바이를 해놓습니다. 이날은 제가 조금 이제 운동을 제가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강동구에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날은 운동을 하고 이제 삼성동에서 일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동에 왔더니 아직 22시 40분이면 평일 지금 수요일 야간이잖아요. 아직 이제 시작이 될랑말랑해요. 근데 이제 요 날의 특징은 뭐였냐면 같은 강남이어도 삼성이나 선릉, 포스코 사거리 쪽이 조금 빨리 시작을 되고 역삼이나 강남대로는 아직 시작이 안 했고 뭐 합정이나 이런 데는 아직 조금 뜨문뜨문 굉장히 조금 빈차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선릉 가는 손님을 태웠더니 기본 거리는 2.3km였고 요금이 7,700원이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 예열을 한다고 하죠. 모든 운동에도 여러분 이렇게 워밍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뭐 4,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6,000원이 됐든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 워밍업 해주면 차에도 굉장히 조금 예열이 되면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본 감각도 익히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기본 요금으로 출발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가면서 선릉으로 가니까 저는 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선릉 가도 콜이 됐든 길손님이 됐건 조금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선릉에 도착을 했더니 또 양재 가는 손님을 운 좋게 모실 수 있어서 약 5.3km 이동하고 11,800원이 나왔어요. 자, 이때가 한 22시 50분 경이었는데 이때 콜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로 봐서 저는 지금 강남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양재로 갑니다. 그쵸? 양재로 가서 이제 양재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지금 이제 피크가 시작이 되고 저는 이제 몇 시에 끝날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 오랜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빠르면은 12시 반 1시까지 넘어가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는 주요 이제 지점이 끝이 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종로가 훨씬 강남보다 길어요. 피크 시간이 긴데 종로 위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는 차들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신호도 많고. 근데 강남보다가 조금 종로가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는 편인데 최근은 보면은 강남이 훨씬 조금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일 합정은 주말에는 합정이 홍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지만 평일 합정은 항상 종로나 강남보다는 일찍 끊긴다. 뭐 여의도 이렇게 이런 데도 조금 일찍 끊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12시 반 정도에는 피크가 끝난 거를 알고서 저는 당연히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23시 10분경에는 내가 장거리 하나 타야 되겠는데 보세요. 지금 장거리 매출이 43,000원이죠. 물론 톨비 포함해서인데, 자,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대략 한 20%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장거리는 적어도 최소 하나 정도는 야간 택시라면 타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두 개, 세 개가 되면 더 좋겠지만 이것이 너무 장거리 위주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망하는 날이 많아요. 장거리라는 것이 그래요. 정말 매번 떠주면 좋고 정말 그 운이 좋아서 매일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망가지는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매출 패턴에서 장거리가 3개, 4개 이상이 돼버리고 이걸 뭐 따당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너무 우리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죽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최소 하나 정도, 많으면은 2개.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양재에서 수원 영통을 갔잖아요. 그러면 영통 갔는데 이거 충분히 이제 따당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영통역 쪽에서 가능한 시간인데 가서 이제 또 상황을 봐야죠. 현지에 이제 수원 차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면서 수원 차들이 갔을 경우에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귀가 힘들겠구나 하고 바로 이제 왔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양재에서 수원 영통 갈 때 당연히 어떻게 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부 타고 가는 것보다 용서 그러니까 용인 서울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이게 지금 30km거든요. 약 3km가 짧고 시간도 빠릅니다. 톨비는 200원이 더 비싸요. 얘는 경부 타고 가면 1,900원이고 얘는 2,100원이거든요. 1,000원, 1,100원 이렇게 두 번 나오기 때문에 1,100원, 1,000원 이렇게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흥덕IC로 빠져가지고 나가면은 청명역 지나서 영통 홈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길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23시 10분경에 저는 수원 영통을 들어갑니다. 수원 영통을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죠. 최소한 5분 이상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복귀해야 되겠다라고 봤더니 제가 보세요. 지금 23시 10분경에 수원 영통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강남역에서 손님 태운 시간이 00시 10분. 자 그러니까 저는 1시간 만에 매출을 43,700원을 올리고 돌아왔죠. 물론 톨비 포함되니까 톨비는 제가 다시 내야 되는 금액이니까 약 한 41,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1시간에 41,000원이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그렇죠? 저는 당연히 복귀 콜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복귀 시간이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계속 기다리면 미련이 클까요? 안 클까요? 미련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방에 가가지고 대기하는 택시들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대기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5분을 넘기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 오래 기다리면은 기록 위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일산 라페스타나 이런 데는 주정차 위반은 사진을 찍는데 그것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아니고 시계 위반이다. 여러분 그러면 40만 원 과징금 내셔야 되니까 그냥 지방 가시면 5분을 넘기지 말으셔라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라라는 건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나아요. 그게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지방 갔으면 빨리 와야 되지 여기서 막 머뭇머뭇거리고 2시간 3시간 만에 4만 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요금도 올랐는데 시내에서 지금 시간당 요금이 2, 3만 원 나와주고 있는데 굳이 3시간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지방 한번 갔다고 3시간 만에 4만 원 하고 있으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정말 이 부분에서 내가 정말 나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알려주시는 분도 물론 계시긴 한데 그것조차도 나의 경험치예요. 내가 직접 부딪혀 봐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경험치예요. 야, 몇 시 몇 분에 뭐가 콜이 많다더라. 그 사람의 경험치인 거고 내가 실제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배차 알고리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정말 한번 나는 지방 영업을 한번 해보겠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이거는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경험치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컨텐츠 중에
지방에 어디에 갔을 때 코를 잘 봤더라. 요것도 제가 지금 제 컨텐츠에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작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23시 10분경에 양재에서 수원 영통을 들어갔다가 손님 내려드리고 대략 뭐 30분이면 가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30분 만에 왔으니까 00시 10분경에 강남역에 들어왔더니 이때도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여기서는 지금 00시 10분경에는 이제 끝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코스를 간선도로 코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로 가게 됩니다. 자, 강남역에서 영등포 코스 너무 쉽죠? 신논현에서 좌회전해가지고 고속터미널 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뭐 이수교차로 나오고 거기서 88 바로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등포도 어디냐? 영등포 로타리 쪽이냐? 조금 안쪽이냐? 역 쪽이냐? 시장 쪽이냐에 따라 다른데 다행히 이분은 영등포 로타리에서 당산역 가는 거기 사이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00시 10분경에 태웠으니까 12시 반에 내가 영등포로 떨어지네? 그런데 저는 지금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죠? 오늘 피크가 12시 반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100%라고 하긴 그렇지만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12시 반에 영등포 가봐야 별 볼 일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또 하고 갔냐면 여의도도 잘하면 손님들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영등포랑 여의도랑 붙어 있으니까요. 영등포도 별 볼 일 없겠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영등포에서 합정으로 쓸 수도 있고 영등포를 치고 종로로 갈 수도 있는데 평일에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선택은 후자예요. 제가 지금 선택한 여의도를 거쳐서 공덕으로 해서 종로로 치고 가는 거를 저는 늘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영등포에서 구로나 신도림 쪽으로 내려가는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다시 강남을 쏜다? 뭐 물론 시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영등포까지 들어왔는데 다시 강남을 10몇 킬로를 쏘는 건 오바스럽고 그냥 왜냐하면 여의도를 거쳐서 종로로 들어가면 여의도에서 손님이 걸릴 수도 있고 공덕에서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소공동 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쪽에서 걸릴 수도 있고 남대문에서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간선도를 다시 쏘고 서초나 강남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뭔가 좀 포기해야 되는 느낌은 있어요. 물론 시간은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은 저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등포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를 들어갔더니 정말 여의도에 손님 1도 없었어요. 손님이 1도 없고 공덕은 조금 기대했는데 공덕도 1도 없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공덕 중에서 뭔가 콜이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종로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자, 근데 공덕에 갔는데 콜이 전혀 없고 공덕에 빈 차들이 정말 많더라. 그러면은 예상이 되는 거죠. 종로도 끝났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종로에서는 손님을 태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소공동이나 이쪽 왔는데 빈차들이 정말 많더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저는 또 종로가 가진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로는 그렇다고 해도 직장인들도 대기업들, 사대문 안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많은데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로라는 지역이 가진 특징, 종로라는 건 여러분 남대문, 서대문, 청계천, 뭐 종로 1가에서부터 5가까지 뭐 넓게는 동대문, 시청, 서울역까지 다 포함하는 걸 제가 지금 종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응축된 그런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태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딱 봤더니 콜을 받았는데 제가 시청에서 응암동을 들어가게 돼요. 원래는 이게 참 좋은 코스는 아닌데 그냥 이 지금 옵션이 없잖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이건 가야죠. 시청에서 응암동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거리는 뭐 7.8km예요. 그래서 7.8km에서 6,700원 더 하면 대략 14,000원쯤 나오겠구나 하고 갔더니 실제로 15,900원이 나오더라. 이건 왜 그래요? 40% 시간입니다. 23시에서 지금 요 구간 여러분, 요 구간은 6,700원 구간이죠. 그래서 15,900원이 결국 나왔고 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응암동이면은 녹본역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은평구청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 윗구간을 본다 그러면 불광동하고 연신내밖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다시 간다 그러면은 뭔가 손님을 태울 확률이 굉장히 희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속 종로나 종로 2가 3가를
베이스 캠프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는 운명처럼 이렇게 통일로를 제가 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평구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계속 종로를 베이스 거점으로 해서 종로에서 손님을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응암동 들어가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 저는 통일로를 타고 종로로 나오게 돼요. 그 종로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지금 1시 40분경에 또 불광동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이것도 뭐 거의 한 10km 정도 돼요. 9.7km 정도 됐었고 이것도 16,700원이나 나오게 되더라. 정말 좋은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여기가 통일로가 정말 최악인데 퇴근 시간에도 너무 최악인데 밤에는 종로에서 불광동 연신내 갈만해요, 여러분. 삼성리까지도 갈만합니다. 기본 금액이 뭐 진짜 2만 원 가까이 나오고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통일로 막히지 않아요. 막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심야 시간에는 갈만하다. 10km에 16,700원 괜찮죠? 자, 그래서 불광동까지 갔는데 이때는 또 너무 운 좋게도 불광동에서 길손님을 만나서 서북병원까지 가게 됩니다. 서북병원은 여러분 역말사거리에서 쭉 들어가면 안쪽에 있는 역촌동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기본거리 약 2km를 태우고 6,900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요때까지 누적 매출을 봤더니 12만 3천 원이다.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6시까지 하게 되고 평소 같으면 6시 안에 20만 원을 넘어가서 제가 원하는 이 매출 범위 안에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조금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보면은 지금 5시 20분까지 제가 5만 원밖에 하지 못해요. 약 3시간 동안 5만 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할증 시간에 정말 빈차들이 천국이었다. 그래서 정말 손님 태우기가 전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날은 제가 조금 마음 먹고 손님을 조금 오늘 좀 매출을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먹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간만에. 자, 그래서 서북병원에 내려드리고 다시 거기서는 역촌동에서는 다시 종로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거기서 분명히 뭔가 손님을 운 좋게 태울 수도 있어요. 이거 택시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거기서 정말 뭐 수원이 갑자기 뜰 수도 있는 거고 인천이 뜰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막 강동 그 끝 하남이 뜰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희박한 확률이다. 제 오랜 이 데이터에 비춰봤을 때 그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정말 희박한 확률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런 통계적인 걸로 확률적인 확률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종로로 가는 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제가 공차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영통 들어갔을 때도 기본 30km 공차거리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응암동 한번 들어갔죠. 불광동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나오는 구간은 전부 다 지금 공차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빈차거리가 공차 구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역촌동에서 다시 종로로 와가지고 2시 40분경에 해방촌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길손님이셨고 해방촌까지 5km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코스는 종로 3가에서 3호 터널로 해가지고 3호 터널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우회전 해가지고 해방촌 올라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경리당 맞은편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손님이 남산 순환도로 갑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호 터널 쪽으로 가다가 리라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맞죠? 그랬더니 손님이 뭐 리라초등학교는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라고 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올라가다가 리라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다가 자 소월길로 해가지고 그랜드 하얏트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이제 해방촌 쪽으로 빠지는 그 길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해방촌은 후암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제 뭐 이태원 쪽으로 그 3호 터널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월길 그랜드 하얏트 가기 전에 그 소월길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서도 지금 해방촌에서도 원래는 뭐 이태원으로 해가지고 다시 강남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베이스 캠프를 계속 종로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끝까지 종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해방촌에서 이태원을 훑고 이태원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근데 평일 이태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여러분 조금 많이 지금 좀 힘들잖아요. 아직도 잠들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강남을 가도 빈차 천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시간대는 제 경험상 강남보다는 제가 종로에서 훨씬 더 잘 태우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종로로 갔는데 여기서 이태원으로 해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거 한남동 지나서 나쁜 선택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니면은 뭐 동작 쪽으로 해서 사당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용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약수동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맞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미 종로를 베이스 캠프로 삼았기 때문에 뒤도돌아하지 말고 종로로 다시 갔던 거죠. 그래서 운 좋게도 종로 3가에서 길손님을 이제 양천구청 가시는 손님을 태우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예요. 이제 제가 뭔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다닐 때 손님들을 유심히 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택시 탈 사람인지 안 탈 사람인지 딱 보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녕. 이거 뭘까요? 헤어지고 택시 타는 거죠. 그 시간에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 하는데 누가 태우러 오지도 않았는데 안녕 하진 않을 거잖아요. 안녕 하면 100%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안녕 하길래 제가 거기 옆에 차를 딱 갖다 댔죠. 아니나 다를까 제 차를 타더라고요. 이런 것이 여러분 노하우예요.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이 조금 배우셔라. 아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안녕 하시는 분을 태웠더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기사님 양천구청 가십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혹시 길은 어디를 원하시나요? 제 차머리는 지금 광화문 쪽, 광화문 사거리 쪽을 보고 있고 이순신 동상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을 이제 보고 있었고 거기서는 뭐 코스가 정말 많죠. 양화대교를 넘어갈 수도 있고 마포대교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마포대교는 조금 살짝 너무 이렇게 트는 거고 아마도 대부분은 성산대교를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손님이 원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은 이렇게들 말해요. 기사님 편한 대로 가세요. 라고 하면 그럼 내비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고 저는 길을 알고 있지만 손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본 이유는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서고 남자 승객이기도 했었고 남자분들이 좀 원래 다니시는 분들이 길들이 많거든요. 물론 여자분들도 당연히 자기들 다니는 길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기사님 편한 대로 가세요. 아니면은 뭐 지정해 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은 딱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서북간선도로가 있는 그 다리가 어디죠? 그랬더니 성산대교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쪽으로 가주셔서 오금교로 빠져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집었습니다. 오금교를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되고 서부간선도로 다리 순서를 아셔야겠죠. 오금교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산대교랑 연결된 그 길 성산로라고 하는데 연대부터 해가지고 성산대교까지 그 길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다 보면은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 앞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가면 연대 나오잖아요. 그 길로 타고 금화터널 타고 쭉 직진을 가다 성산대교 넘어서 서부간선도로 타고 오금교를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았어야 돼요. 그렇죠?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라고 연결된 다리 어디예요? 성산대교. 그다음에 오금교를 알아야 되죠. 자, 오금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가지고 이제 서부간선도로 다리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경험치로 이렇게 외우게 됐는데 일부러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가셔서 이제 양평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목동교가 나옵니다. 목동교는 이제 인천 신월IC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 목동교 그 선유고가차도 최근에 철거하고 거기로 해가지고 이제 경인고속도로 입구가 목동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리가 오목교예요. 오목교는 여러분 목동에 이제 거의 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SBS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는데 거기 오목교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다리가 이제 오목교다. 영등포 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그 다리. 자, 이제 오목교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고척교가 아니고 신정교가 나와요. 신정교도 당연히 이제 목동에서 연결된 다리고 그 다음이 오금교다. 오금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정복지준정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오금교 조금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양천구청이 되고 계속 직진하면 목동역이 되거든요. 거의 이제 오금교가 목동의 거의 끝에서 중간 3분의 2 지점이고 그 다음 나오는 다리가 이제 고척교예요. 고척교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고척 스터디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거의 목동의 끝이고 구로 경인로 타고 이제 오리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택시를 오래 하셨거나 길을 아시는 분인데 이것이 막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하면 여러분 길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길 공부 콘텐츠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참 저도 자본주의에 참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콘텐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참 어떻게 보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건데 길 공부를 많이들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이 다리 순서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양천구청 설명하다가 서부간선 다리까지 나왔네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지금 종로에서 양천구청 가는 사람하고 조금 뭔가 스웩 있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막 양천구청 치고 있어도 물론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이걸 알고서 손님을 대하는 애티튜드하고 모르는 애티튜드하고는 천지 차원이다. 그리고 저는 이미 지금 손님하고 말씀드린 구간에서 어디에 감속 속도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어디서 이제 중앙 버스 차로가 끝나며 그 사천교 지나서 올라가는 그 고가 거기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1차선으로 거기서 이제 중앙 버스 타면 탈 수 있고 어디에 60km 카메라가 있고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에서 낼 수 있고 차들이 어디서 어떻게 치고 오는지도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편한 코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실제로 금액도 23,200원 03시 30분에 이렇게 참 좋은 손님을 만났죠. 자, 그래서 여기 손님을 내려주고 봤더니 15만 6천 원. 이제 할증 시간이 끝나가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죽은 시간이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늘 매출 조금 안 나오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4시 이후에 제가 사실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평일 4시 이후는 교대 시간이기도 하고 4시에서 6시 사이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날은 첫날이기도 하고 정말 4시에서 6시 사이 이후에 손님이 없더라. 자, 그래서 4시에서 거의 5시 반까지 제가 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2명밖에 못 태웠으니까. 자, 그래서 양천구청에 3시 반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제가 예전에 있던 뭐 법인차고지하고 멀지 않아요. 제가 신월동에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너무나도 잘 아는 지역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고민을 했죠. 신월동 쪽으로 화곡동 쪽으로 들어갈까? 살짝 고민했지만 아니고 지금 3시 30분이면 그래도 여기서는 홍대다라는 결론이 들어서 석교동으로 방향을 틉니다. 자, 그래서 홍대를 갔는데 여기서도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4시 30분에 내려드리고 홍대 뭐 이동하는 거 기껏해야 15분일 텐데 거의 뭐 40분 가까이 죽었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가까스로 4시 30분경에 석교동에서 사당역 가시는 젊은 커플을 태우게 돼요. 그래서 13.76km인데 15,100원이 나왔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할증 시간이 아닌 이 시간에는 원래는 할증 시간 때는 13에다가 4,800원 나오면 17,000원, 18,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약 2,000원 정도가 덜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할증이 아닌 경우에는 한 대략 2km 정도 빼면 돼요. 그래서 한 13.76이다 그러면 11kg에다가 4,800원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kg 빼서 기본 요금 더하면 한 15,000원 정도 나오겠네라고 생각하고 가십니다. 자, 그래서 코스는 너무 좋죠, 여러분. 서교동에서 사당역 가는 코스가 많은데 이게 서교동도 여러분 양화대교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키로수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 승객들 차머리가 양화대교를 보고 있으면 양화대교에서 그쵸? 88을 타고 국립현충원 쪽으로 빠졌을 수도 있고 강변북로를 타고 동작대교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신촌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마포대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마포대교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조금 짧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머리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차머리를 어디 대고 있을 때 손님을 어떻게 태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고 사실은 여기 양화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앙버스 차선이 있고 유턴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차머리가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양화대교 아니면 그 마포대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낀 서강대교는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이라는 거는 내 기준으로 왼쪽이고 동쪽 강남 쪽으로는 강변북로에서 넘어가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포대교까지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또 길이에요. 결국 길을 많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13.76kg라고 15,100원을 받았는데 공내시 반에도 아직까지 매출이 17만 1,000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조금 초조했죠. 왜냐하면 제 매출 목표는 20은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요때쯤에 거의 20 가까이 와야지 한 건 정도 한 건이나 두 건 더 태우면 한 22만 원 정도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17만 1,000원을 하고 있으면 매출 목표에도 들어오지 않고 제가 지금 할증이 지난 시간엔 장거리를 뛰어도 5만 원짜리 뛰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5만 원을 뛰려면 여러분
볼까요? 한 50km. 거의 뭐 진짜 강남에서 파주 들어가도 5만 원 나올까 말까 한 정도? 그러니까는 정말 희박한 장거리로서는 쇼분에게 희박한 금액이고 그리고 장거리를 낼 수 있는 탈 수 있는 시간대는 5시 반이 넘어가야 된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20만 원 하기가 힘들겠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사당에서 제가 조금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여기서 봉천동 신림동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집이 강동구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틀면 안 되죠. 집 쪽으로 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강남에서 마무리하고 뭐 운 좋게 뭐 천호동이 됐든 하남이 됐든 미사리가 됐든 뭐 남양주가 됐든 구리가 됐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오면서 또 생각을 하죠. 강남을 참 버리기가 너무 아쉬운 게 강남 요쪽 지역은요, 여러분 5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장거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장거리 나오겠는데 하고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삼에서 인천이 떴어요. 제가 정말 2초를 딱 고민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콜에 손이 가다가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집하고 지금 반대잖아요. 거의 50km 가까이 가는 거고 그리고 갈 때는 안 밀려요. 이게 5시 40분에 인천을 들어가도 6시 10분이면 30분이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인천은요 6시부터 경인고속도로가 막혀요. 인천 인구가 300만, 부천이 거의 뭐 한 90만, 80만이기 때문에 거의 인천, 부천 인구가 거의 4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거의 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 부천에서 나오는 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 저는 알고서 들어가면서 머리를 쥐어뜯게 됩니다. 이 없는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괜히 태웠다. 약간 이런 후회감도 밀려오면서 나 집에 언제 가지? 이제 9시 넘어야 되겠는데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인천을 왜 갔겠습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천하고 인천은 제가 엄청난 경험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천하고 인천에 요 시간에 들어가면 저는 뭐 100%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잘한 척하는 것 같으니까 90% 이상은 제가 태워 올 수 있다라는 경험치가 있고 어디를 가야지 정확히 태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들어가자마자 5분 안에 여의도 가는 손님이 타 주셔가지고 여의도를 태우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왕복된 금액이 6만 3천 원이었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시간이 이게 7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1시간 한 2, 30분 안에 뭐가 1시간,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죠. 1시간 반 정도 만에 다행히 쇼부가 나서 여의도에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그 2월 첫날에 제 이 그 외출 패턴을 보시면 실차 거리는 168km, 손님을 태우고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168km고 공차 거리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객단가는 제가 총 13팀을 태웠기 때문에 18,569원이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택시 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유는 없었다. 경유 있어도 지금 뭐 요금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밤에는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금이 조금 좋아진 상황에서는 경유는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환영하는 이렇게 손님이 없을 때는 그쵸? 손님이 많을 때는 조금 싫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총 13건의 외출은 요만큼 했고 실 근무 시간이 8시간 20분 정도 됐었다. 그래서 목표보다 지금 제가 잘못한 거는 뭐예요? 매출이 지금 이때 양재역에서 17만 7천 원밖에 안 나왔을 때 인천으로 들어간 게 저로서는 굉장한 데미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 뜰 때 근무를 안 하는 게 목표거든요. 야간을 하면서 6시 이후에 근무를 안 하는 게 목표인데 이때는 매출에 눈이 멀어서 이 단돈 6만 원에 눈이 멀어서 이걸 했고 사실 여러분 택시 지금 이 금액 보세요. 건당 이렇게 몇천 원 해가지고 하면 6만 원 사실 굉장히 택시한테는 택시기사의 수입으로는 큰 돈이다. 택시기사의 수입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6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매출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가긴 했는데 제 목표하고는 맞지 않는 저도 반성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집하고 반대는 정말 절대 가면 안 되죠. 이거 지금 퇴근 시간에 막히는 거 뻔히 알고 근데 저는 다행히도 빠른 시간에 인천에서 태어나는 거 제가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시간 2시간 더 지체되고 집에 막 낮에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알려드린 컨텐츠 중에 인천에서 손님을 어떻게 태우는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유튜브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정말 멤버십 회원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지에도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노하우거든요. 노하우라는 거는 뭐니까 여러분, 돈이 되죠. 제가 최근에 이런 전화도 받아왔어요. 대뜸 모르는 분이 전화 와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개인 택시인데요. 뭐 그거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저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굉장히 그게 전화 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이렇게 조금 말을 돌려서 끊은 적이 있는데, 아마 제 구독자님이실 수도 있고 저를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무례했다. 만약에 제가 쭈꾸미집이나 피자집에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것도 가지도 않고 직접 찾아가는 곳다가 전화로 저기요 저 거기 단골인데요 아니면 저 다른 피자집 하는 사람인데요 그거 이렇게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속으로 좀 무례하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모르는 사람한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무례했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많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많이 뭔가 간절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러면 최소한 만나서라도 물어본다든지 뭐 커피 한 잔 하실 때까 알려달라는 거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대뜸 노하우를 물어본다는 거 굉장히 좀 결례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오늘은 대본도 없었고 그냥 이 표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고, 저는 평소에 어떻게 근무하더라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금 인상 첫날 된 기본 거리가 몇 킬로를 우리가 갔을 때 요금이 얼마가 나오더라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매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제가 만약에 매출 자랑만 하는 것 같았으면 여러분 저 요 8시간 일하고 이렇게 얼마만 벌었어요. 예. 그 이게 자랑이죠. 제가 지금 자랑했습니까? 저 자랑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최대한 저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노하우를 알려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조금 안 입고 온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 제 매출 관련 컨텐츠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를 꾸준하게 이렇게 보면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이 매출을 내는 것이 저는 정말 타짜고 정말 진정한 택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시간대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누구나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고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제가 군데군데 꿀팁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벌써 이렇게 올려드린 60편의 영상에서 제가 꿀팁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고 제 꿀팁 영상, 길 영상 보는 것만으로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다 돈이 될 거예요. 저는 이미 많이 알려드렸고, 물론 아직 안 알려드린 것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조금 그런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멤버십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조금 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어떤 방법이 좋았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뭐 라이브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실제로 만나서 딱 그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듣고 싶고.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소수된 인원만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배제된 인원 입장에서는 정말 조금 배가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또 소수의 인원만 하기도 참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또 안 하자니 또 막 제가 또 마음이 약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입문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2월 달에 좋은 컨텐츠들 많이들 기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기획이 다 끝났고 이제 촬영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는 이미 8,000분의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